나모 다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네, 벌써 한 달이 돼가네요. 네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알아차림하는가 알아봤고, 두 번째 나는 수행을 왜 하는가, 또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팔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 기억합니까? 오늘은 이어서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청정도론에 나타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해놨는데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표준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자, 1단계 수행을 하기 전에 똑바른 자세로 앉되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자세로 앉아도 좋습니다.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편하게 가장 오래 앉을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결과보자가 편하면 해도 좋은데 대부분 익숙지 않고 조금 지나면 다리가 아프고 저리기 때문에 아픈 쪽으로 저린 쪽으로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들숨 날숨에 마음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께서 그 자세 좋습니까? 하나 안 눌립니까? 이렇게 앞으로 다 내려놓으면.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이제 앉으면 편하기는 편한데 허리가 잘 안 펴집니다. 자꾸 억지로 펴야 되는 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방가부자를 하게 하면을 방가부자 허벅지에 올리면 허벅지에 그러면 허리가 저절로 이제 들어가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조금 높이고요.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두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편하긴 편한데 이제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면 호흡이 고르지 못해요. 들심이 끊깁니다. 중간에.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펴야 되고 그러면 용을 쓰게 되죠. 그래서 긴장이 들고 이제 두 개 다 여러 가지를 해보고 가장 편안한 걸 취하시되 이제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는 방가부자를 연습하는 게 하면 나중에 평자도 편하고 방가부자를 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허리가 잘 들어가고 편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4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다리를 한쪽으로만 계속 앉으면 골반이 틀어지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유발됩니다. 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머리끝부터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쭉 마음을 이제 옮겨가면서 이완을 합니다. 머리끝, 머리, 이마 이렇게 눈, 코, 입, 귀, 턱, 목, 이렇게 어깨, 팔, 손 이렇게 쭉 이제 가슴, 배 이렇게 이제 골반, 허벅지 이쪽으로 무릎, 정강이, 발가락까지, 발바닥 또 역순으로 쭉 가면서 긴장된 데가 있으면 이렇게 이완을 쭉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 부분이 목이 아프면 목이 편안해지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염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쭉 순수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몇 차례 편안해질 때까지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몸을 이완해 놓는 거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2단계로 가서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걱정거리나 미래의 생각이나 또 과거에 있었던 일 다 이제 내려놓고 다 전생일이라 생각하고, 미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는 전생일이라 생각하고, 지나간 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들숨날숨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생각들이 일어나고 또 그 생각에 계속 말려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이 일어납니다. 수행하려고 앉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 정리하다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앉으면 절반은 그 정리하다가 다 가죠. 그래서 딱 부처님께 절을 하고 이제부터 들숨날숨에만 마음을 집중하겠다, 결심을 매일 합니다. 매 자선 시간마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이제 그 의지력이라는 게 강해지겠죠. 그렇게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나중에 가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해놨네요. 수행을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다른 대상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집중력을 개발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집착을 아직 버릴 수가 없어서 마음은 들뜨고 언제나 호흡과 세속적 대상들 사이를 방황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려 많은 노력을 해보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세상의 다른 대상들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애착은 명상수행에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명상하시는 동안 다른 모든 생각을 멈추겠다고 단호히 결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몸을 이완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제 이완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호흡을 보는 3단계로 넘어갑니다. 수행을 통하여 호흡과 친숙해지도록 하십시오. 몸을 이완시키고 생각을 끊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오로지 접촉점이라 불리는 들숨날숨과 피부가 접촉하는 부분에 마음을 모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 접촉점이 나왔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코끝과 윗입술 사이 어디인가에 부딪히면서 들어오고 나가겠죠. 접촉점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지점에서 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것은 접촉 지점에 일어나는 감각에
마음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의 마음을 보내면 여러 가지 4대의 특성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접촉점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접촉점이 나타났으면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듯이 숨을 바라봅니다. 도로에 차가 많이 지나가는 것을 빌딩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예를 들면 그 차량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르거나 늦거나. 마찬가지로 들숨날숨도 그 차량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들숨날숨을 차량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이 들숨날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몸으로 들고 나는 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한 가지 대상에만 모아진 마음만이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들숨날숨을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면 완벽한 집중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숨이 가지고 있는 4대의 특성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숨이 가지고 있는 흙의 요소,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움 가벼움, 물의 요소, 흐름 응집, 불의 요소, 뜨거움 차가움, 바람의 요소, 미는 성질, 지탱하는 성질, 이러한 특성에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러한 특성들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결국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호흡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호흡을 개념으로서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개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게 개념입니까? 개념으로서. 자,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서 비바람을 피하고 잠자고 생활하는 것을 형태가 어떻든 간에 집이라 그러죠. 개념으로서 그것을 집이라,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용어를.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를 통해서 들고 나는 이 공기를 호흡이라고, 숨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숨이구나. 원래는 이 공기 더 자세하게 식별을 하면 이 숨도 지수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죠. 그렇게 보지 않고 궁극적 물질로 보지 않고 그냥 의사소통을 위한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제 이 호흡을 잘 보다 보면 이제 호흡이 처음에는 거칠다가 나중에는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미세해집니다. 이때 이제 대부분 수행자들이 어려움을 겪죠. 그때는 숨이 없어지거나 멈춰서가 아니라 아주 미세해져서 알아차림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중했던 곳, 콧구멍과 윗입술 사이 어디인가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기울였던 그곳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집중을 하면 됩니다. 숨이 미세해졌다고 해서 심호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숨이 미세해졌다는 것은 수행이 진보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순간에 심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은 흐트러지고 마음도 동요하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러한 집중력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고요히 차분히 그 숨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알아차림이라는 이 요소를 조금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용어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가까운 원인이 뭐죠? 알아차림을 잘 하려면 강한 지각입니다. 또 사념처입니다. 지각이 뭡니까? 산냐라 그러는데, 자, 이제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등이라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유사한 것을 보면 등이라고 알지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하는 것, 그래서 지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숨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숨을 강하게, 그러니까 지각하는 거지, 아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 사띠의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래서 숨이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 지각하는 것. 예. 알아차림의 특성은 뭡니까? 특징은 뭡니까? 숨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 것. 역할은 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어떻게 나타납니까? 숨과 항상 마주함으로 나타나죠. 대상과. 그리고 가까운 원인은 강한 지각, 사념처.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내가 수행을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알아보려면 이 네 가지에 비춰봐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숨을 알아차림 할 때 그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는데 그 노력의 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도를 취해라고 해놨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수행자들의 그 수행 면담을 통해서 보면 숨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또 여기 또 아래 대부분 지나친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노력으로 여기에 마음이 탁탁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여기 이 미세하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칩니다. 마음이 아주 앞서가는 거죠. 용을 쓰게 되고 그럼 여기에 또 이제 긴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노력을 어느 정도 해봐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 지점이면 이제 이렇게 강하게도 했다가 약하게도 했다가 너무 약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쉽게 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적절한 어느 중간 지점, 이건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수행자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해보고 적절하게 노력을 기울였을 때 마음이 여기에 탁 닿겠죠. 바늘에 실을 끼워 보셨죠? 아주 바늘끼가 좁은데 그 실을 끼려면 너무 세게 하면 이게 또 빗나가고 너무 적게 해도 이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해야 실을 낄 수 있듯이 숨을 보는 것도
오늘 바늘 실을 한번 끼워보고 그 정도 어느 정도 힘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통증, 저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일어나는 즉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가면 돌아오고 가면 돌아오고. 그러면 집중력이 강해지면 그런 통증들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집중을 이어가면 되고, 해도 너무 아프면 다리를 천천히 바꿉니다. 숨의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면 역시 무시하고 숨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가면 돌아오고 가면 돌아오고. 그 생각들이 일어나고, 특히나 해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 없어질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까? 생각.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기 난로에 있네요. 난로에 기름 계속 부으면은 더 잘 타겠죠.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는데 계속 거기에 생각을 계속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기름을 계속 붓는 거지요. 난로에 기름을 계속 붓습니다. 불을 끄기를 원하면서 연료를 더 넣어주는 것이 되겠죠. 즉시 딱 이렇게 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으로 바로 돌아오면 되겠죠. 네. 생각이 잘 안 끊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불단집에 지금 기름 붓는다. 기름을 더 붙여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숫자 세기. 전에 말씀드렸죠.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8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8까지.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숨이 잘 보일 때까지 계속합니다. 숨이 잘 보이면 숫자 세기를 그만하고 숨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집중을 1분, 2분, 3분, 5분, 10분, 15분, 20분 하면 이제 숨과 아주 친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접촉점이 있든 없든 이제 여기선 접촉점을 무시하고 이제 숨에만 집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점 자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촉점에 계속 그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감각들, 아까 4대의 12가지 특성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무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특성들에 어느 정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점을 무시하고 그 위를 지나가는 들숨 날숨에만 집중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정할 때 너무 아직까지 그 숨과 친숙해지지 않았는데도 너무 빨리 시도를 하면 얼굴 전체에 긴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긴장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호흡이 거칠어지면 나중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단계 이렇게 해서 45분 이상 집중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숨의 처음에서 끝까지 전체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한 지점에서 들숨의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같은 지점에서 날숨의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빠져나가 방황할 틈이 전혀 없으며 집중력이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숨이 여기서 이제 부딪혀서 들어갑니다. 이 지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이 숨이 이제 전체 길이입니다. 들숨의 길이. 자, 이 지점에서 부딪혀서 들어옵니다. 여기. 그럼 요 처음 시작 부분부터 놓치지 않고 계속 보는 거죠. 숨을. 이 지점에서. 들숨은 끝까지 다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날숨이 여기서 이제 부딪혀서 나간다 하면 그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역시 날숨도 시작해서 쭉 중간 끝까지 이렇게 보는 것을 처음과 끝까지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틈이 없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사이에서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이 길고 짧다는 것은 어떤 몇 센티미터 이것이 아니고 호흡이 길다 짧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숨 자체를 알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점점 향상이 됩니다. 이제 이상 말씀드린 것이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 수행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인데 수행이 끝나더라도 모든 자세에서 항상 들숨 날숨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풀면서 몸을 일으키면서 걸으면서 누우면서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향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수행의 공백이 조금씩 줄어들도록 하십시오. 아침 일찍 깨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지런히 끈기 있게 수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삼가고 필요할 때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행을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집중력이 향상되면 결과가 있겠죠. 결과에 그 표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니미따라라고 그러죠. 자, 여러 가지 표상들이 나타나는데 목화실이나 소음, 움직이는 바람, 틈새 바람, 샛별처럼 밝은 빛, 빛나는 루비나 보석, 진주, 목화줄기, 날카로운 나무 조각, 밧줄, 실, 화환, 연기, 거미줄, 엷은 안개, 연꽃, 마차바퀴, 달, 해, 가지각색이죠. 이제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아주 회색 그런 빛, 여러 가지 형태의 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보를 하면 흰색 빛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집중을 이어나가면 아주 반투명, 아주 투명한 그런 빛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한 형태가 다른 것은 지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숨을 보는
지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빛을 보는 지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표상이 사람마다 다, 사람 수만큼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청정도론에서는 니미tta가 지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 복주서는 그것이 니미tta가 나타나기 전에 각 수행자가 가졌던 다른 지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니미tta는 지각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나 지각은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각은 각 의식 그리고 다른 정신현상과 함께 일어나는 정신현상입니다. 각 의식과 함께하는 이 정신현상들을 마음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자가 행복한 마음으로 아나파나 니미tta, 들숨날숨 표상에 집중하면 마음부수는 하나의 지각뿐만 아니라 접촉, 의도, 일념, 주의력,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노력 이러한 등과 같은 모두 33개의 마음부수가 일어납니다. 지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마음부수도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 청정도론의 다른 곳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은 무색계 사선정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것입니다. 청정도론은 무색계 사선정에서의 지각은 아주 미세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상비비상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아주 미세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지각 홀로 아주 미세할 뿐만 아니라 마음 접촉, 느낌과 다른 모든 마음 부수들도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비상비비상처의 정덕, 비수비비수처, 그 느낌이 이때는 느낌이죠. 느낌이 있음도 없음도 아니다. 비식비비식처, 비촉비비촉처, 마음 접촉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석서에서는 니미tta가 지각 때문에 다르다고 말할 때 그들은 단지 지각을 예로 들어 지각의 관점에서 아나파나 니미tta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미tta의 형태나 색깔이 어떠하건 간에 들숨과 날숨의 지각이 어떠하건 간에 니미tta와 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미tta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의 형태나 모습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수행을 해서 잘 집중을 하면 이런 이제 표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표상과 이제 놀이를 합니다. 이 표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바꾸려고 모양을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바꾸려고 하는 순간 대상에 오롯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들뜹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뭐 회색 빛이 됐든 흰색 빛이 됐든 반투명이 됐든 나타나면 그쪽으로 즉시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상이 들숨날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고속도로에 올려서 요즘은 뭐 자동 변속이지만 예전에는 1단, 2단, 3단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5단 넣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쭉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데 그 변속하는 과정에서 바로 1단에서 5단을 할 수 없죠. 하면 아마 차가 시동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표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기울이면 표상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마음이 그쪽으로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들숨날숨에 집중을 하면 그 표상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점점 더 밝아지고 강해지고 저절로 코끝과 윗입술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분 정도 머물러 있으면 수행 면담을 통해서 이제 숨 부어는 것을 그만하고 니미타, 그 표상으로 이제 마음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상이 점점 밝아지고 강해지면 계속 집중을 이어가면 되고, 표상이 흐리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다시 들숨날숨을 보면 됩니다. 와서 또 밝아지고 하면 또 이제 니미타로 대상을 바꿨다가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제 계속 니미타만 보면 됩니다.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 빛이 나타나면 다들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바로 갑니다. 그럼 결국은 며칠 지나면 아유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죠.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수순을 밟고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결국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열심히 보면 다 해결되니까 서두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빛이 나타나면 아주 밝은 빛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저절로 가지 말라 해도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나무랄 수 없습니다. 또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대상, 보기 좋은 거,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보면은 시들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도 뭐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마음을 매료시키지만 계속 보면 또 이제 이 심장이 뛰는 것도 멈추고 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이 뭔가 숨인가 니미타인가. 숨이라면 아무리 니미타가 있어도 숨만 봐야 그것이 현명한 주의력이고 이제 니미타로 바꿨으면 숨이 나타나도 숨을 안 보고 니미타를 보는 것이 현명한 주의력입니다. 이것을 그 선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본다 그럽니다. 숨하고 니미타 같이. 그 말이 안 되죠. 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그럼 결국 얼마 안 가서 또 니미타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그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그때는 매일 수행 면담을 해서 지도하는 분과 그 상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니미타가 안정적이 되고 마음 자체가 니미타에 고정되면 이제 마음을 숨에서 니미타로 집중을 합니다. 강제로 마음을 숨에서 벗어나게 하면 아무도 집중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니미타가 나타나서 아주 밝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다 보면 도저히 그 니미타를 무시할 수 없고 보지 말라 해도 저절로 마음이 글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그 말이죠.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가 되면 그 니미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미따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이제 마음을 숨에서 니미따로 옮김으로써 더 나아간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니미따에 유지함에 따라 니미따는 점점 하얗게 되고 녹화솜처럼 하얗게 될 때 우가 니미따 익힌 표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고요히 하얀 우가 니미따 익힌 표상에 1시간, 2시간, 3시간 또는 그 이상 집중을 유지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가 니미따, 즉 익힌 표상에 1시간, 2시간 고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밝고 빛나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됩니다. 이것은 빠띠바가 니미따, 닮은 표상입니다. 빠띠바가 니미따에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결심하고 수행하십시오. 성공할 때까지 수행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근접삼매나 본삼매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본삼매에 가깝거나 앞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삼매에 들기 전에 본삼매보다 약간 집중도가 얕은 근접삼매가 먼저 일어나고 본삼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대상은 모두 빠띠바가 니미따, 닮은 표상입니다. 단지 그 선정의 요소가 아직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는 상태를 근접삼매라 하고 완벽하게 개발된 것을 본삼매라고 합니다. 이제 근접삼매 단계에서 이제 니미따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방황가에 종종 빠지죠. 이제 그때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모든 것이 멈췄다라고 말할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니빠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의식은 멈추지 않았지만 수행자가 그것을 식별할 만큼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방황가를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황가 다 아시죠? 네. 한글로 어떤 분이 생명지속심 이렇게 이제 번역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시각 대상이 일어나고 바로 청각 대상이 안 일어나죠. 그 시각 대상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청각 대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마음이 청각 대상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방황가라는 게 일어나죠. 두 개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마음이죠. 이 대상은 뭡니까? 방황가의 이때의 대상은. 네? 이전에 업. 예, 업은 많죠. 많이. 예, 전생에. 예. 이제 이때 방황가에 빠지면 여기 이제 모든 것이 멈췄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상을 알려면 연기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방황가가 취하는 대상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생에 최초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시점, 임신되는 시점, 재생연결식 아시죠?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 그 다음에 마누나서 죽음 직전에 일어난 마음. 이때 취한 대상, 마음이 취한 대상이 이 방황가의 대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어난 대상으로 인해서 이번 생이 결정이 되죠. 여러분들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생활 환경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고 이때 취한 대상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죽을 때 이제 어떤 뭐 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아마 이때 일어난 대상은, 그 선업의 대상은 아마 그 전생의 어느 한 시점이 되겠죠. 1년 전이나 뭐 10년 전이나. 그때까지 이제 정신물질을 식별해서 거슬러 가서 실제 보시를 예를 들면 보시를 한 시점에 그 사람의 심장 토대, 사대를 식별하고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을 식별하게 되면 그때 보시를 하면서 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 원으로 인해서 이번 생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삶이 이렇게 이제 결정된 것이죠. 그때 원을 세운 그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성향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더 전생에 어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합해져서, 특히나 이때 일어난 업이 이제 아까 과거업이라 하셨는데, 수많은 과거업 중에서 이 딱 하나예요. 이것이 이제 이번 생을 낳게 하는 생산업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죽음 직전에 취한 그 대상이 지금 우리 몇몇 그 의식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방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뭐 멍한 상태, 깊이 잠든 상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 이때는 다 이 방가 이 대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가에 빠져서 이 대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입에 설신 의식, 그런 대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잘 이렇게 니미따를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멍한 상태가 있어요. 니미따도 잊어버리고 무슨 대상을 취했는지 모르고, 근데 깨어나면 한 30분, 1시간 지나가 있고, 그때는 이제 이 방가에 빠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서 이것이 니바나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니바나가 아니고 방가에 빠지는데, 거기에 습관이 들면 계속 그쪽으로 개발이 돼서 계속 수행하다가 대상은 잘 못 취하고 계속 그쪽으로 습이 됩니다. 수행을 잘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대상을 알려면 이 수행을 우리가 고집멸도 중에 어느 것입니까? 집성질을 아는 것이죠.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 최초에 태어날 때 정신물질, 결과의 정신물질, 과거의 원인의 정신물질,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연기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과거의 정신물질, 무상고무와 현재의 정신물질, 무상고무와,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궁극적 정신물질을 봐야 되겠죠. 궁극적 정신물질을 보려면 들숨날숨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이것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사마타를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대상이 먼저 확보가 돼야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위파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앉아서 위파사나 무상고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대상이 있어야 이것이 무상하구나, 괴로움이구나, 무하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 정신물질을 보는 순간 애를 써서 무상고무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는 자체가 벌써 무상고무화가 절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는 우리 부산 설만의 성원에 집중 수행이 있어서 제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5장애가 있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탈원침, 들뜸, 후회, 의심. 여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나중에 면담 시간에 하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이제 수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